네, 다시 왔습니다. 자, 지진파 계속 하겠습니다. 이 지구 내부의 암석은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가해지는 힘에 의해 암석이 변형되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파동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현상을 지진이라 하고, 이때 전달되는 파동을 지진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쭉 구부리면은 얘가 어느 모습처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 모양이 아니라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휘어진 모습이 되죠. 암석도 똑같아요. 원래의 모습이 있었는데 힘을 주면은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요. 그러다가 나무젓가락 계속 힘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힘이 계속 축적되면 이게 빡 부러지면서 내 손에 찡한 충격이 오고, 그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음파라는 또 파동이 방출되고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암석도 똑같아요. 변형이 되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축적된 에너지가 뻥 하면서 쾅 하면서 방출이 되고, 그때 이 파동이 지구를 뒤흔들 만큼, 우리 땅을 뒤흔들 만큼 강한 힘이 나와서 이걸 지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그 파동, 그거를 지진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진파는 종류가 있는데, 그게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랑 지표에서 전파되는 표면파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실체파와 표면파. 뚫고 가는 애, 표면에서만 움직이는 애, 표면에서만 전달되는 애. 이렇게 실체파랑 표면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요 실체파를 좀 더 자주 공부했어요. 실체파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P파와 S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요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해서 뭐 가장 빠른 그런 뜻이죠. 첫 번째 A 그런 뜻인데,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진계로 지진을 딱 관측하고 있으면 가장 흔들림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흔들림을 유발하는 파동이 바로 P파예요. P파. 지진이 생겼을 때 어디든 어느 위치든 간에 항상 P파가 먼저 도착을 한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파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S파는 P파 다음으로 도착하는 애예요. 그래서 세컨더리 파,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P파랑 S파의 언어적 의미가 그런 의미다. 먼저 도착하는 애랑 두 번째로 도착하는 애. P파랑 S파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많이 들어봤던 애일 것 같고요. 이제 표면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표면파는 이제 지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파인데, 이제 여기 교과서엔 뭐 표면파도 종류가 여러 가지긴 한데 교과서에는 일단 L파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L파. 그래서 표면파는 L파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면파의 특징은 실체파보다 더 이 지진의 피해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L파가 가장 강한 흔들림을 유발을 해요. 어쨌든 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실체파에 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중점을 두고 볼 겁니다. 표면파로는 지구 내부를 연구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표면으로만 다니는 애니까 우리는 지구 내부 구조를 알고 싶은 거고, 지구 내부를 알려면 당연히 뚫고 다닐 수 있는 실체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P파랑 S파에 대해서 좀 더 볼 건데, P파는 특징이 뭐냐면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 종파. 또 S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횡파예요. 이건 뭔 뜻이냐? 이렇게 지진파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얘가 통과하고 있는 특정 매질이겠죠. 땅, 지구 안쪽에 있는 땅, 거기 있는 뭐 암석 이런 것들. 그때 진행 방향에 따라 암석이 진행 방향에 따라 같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암석도 이렇게 흔들리느냐, 아니면 진행 방향이 이럴 때 암석은 이렇게 흔들리느냐, 요거에 따라서 종파, 횡파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게 종파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횡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흔들리는 이 S파가 좀 더 많은 이제 충격을
주게 되고 피파보다 S파가 그 관측소에서 봤을 때 지진이 훨씬 더 강하게 관측이 돼요. 뭐 어쨌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원과 진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진파가 발생한 근원지를 진원이라고 부르고요. 진원 바로의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부릅니다. 지진은 주로 땅 아래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진짜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지점이 진원인 거고 진원에서부터 지표면으로 수직하게 이렇게 올려주면 지표면에 있는 위치가 바로 진앙이 됩니다. 진앙. 이렇게. 다음 교과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를 보시면 P파, S파, L파의 특징을 나타낸 표가 나오는데 이것까지만 좀 볼게요. 자, P파의 특징이 뭐냐? 매질의 상태가 어떤 거든 간에 다 통과합니다. 상태는 주로 세 가지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P파는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매질을 가든 모두 걔를 매질로 삼아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S파는 액체나 기체에서는 통과하지 못하고 S파가 사라져 버려요. 대신 고체에서는 잘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의 그 핵의 겉부분에 외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 이유가 S파가 그 외핵 쪽에 닿는 경우 이제 그 경로가 사라지면서 S파가 그 외핵을 지나오는 S파는 관측되지 않은 뭐 그런 암형대라고 해가지고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안쪽에 외핵이 액체 상태이다라는 것도 알아냈던 거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짧게만 얘기하고 또 L파는 특징이 뭐냐? P파나 S파보다도 훨씬 피해가 크고 진폭이 P파나 S파에 비해 피해가 제일 큰 애고 또 S파보다도 더 늦게 도착하는 게 L파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측소에서 딱 이렇게 펜이 이렇게 있고 종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일자에 이 선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땅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일자로 쭉 계속 그려지겠죠. 어떤 종이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펜에 닿으면서 선이 쭉 그어지는 거죠. 근데 그 땅이 흔들리면 당연히 그 통도 같이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P파가 딱 도착했을 때 통이 흔들린 정도랑 S파가 도착했을 때 흔들린 정도랑 L파가 도착했을 때 흔들린 정도, 이걸 딱 비교해서 이 종이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흔들린 게 P파가 도착한,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게, 가장 적게 흔들리기 시작한 게 P파가 도착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이제 S파가 도착한 시기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게 L파가 도착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진파의 종류와 성질, L파는 뭐 그렇다 치고 P파랑 S파는 잘 봐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P파의 종류는 종파, F파의 종류는 횡파고, 전파 속력은 어쨌든 P파가 S파보다 빠른데, 문제에서 보통 주어지는 보기로는 P파는 이제 8km/s, S파는 한 4km/s를 가장 일반적으로 주어지기는 해요. 다른 뭐 시계 넣었을 때 계산하기도 쉽고 4, 8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속력으로 많이 주는데, 어쨌든 얘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외우는 값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고, 대충 P파가 S파보단 빠르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진폭을 비교하면 P파가 S파보다 작습니다. 즉 P에는 S파가 더 크다 라는 거고, 통과하는 물질,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는 P파랑 고체만 통과할 수 있는 S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C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기로 할게요. 고생했습니다.